현서 머리가 나왔어. 현서 머리 없으면 3월 반이시래요. 코로나 걸려도 이제 자가격리 안 할 것 같은데. 그 오미크론 걸리면 집에서 그냥 타이레놀 주던데 감기였나? 지금 4만 넘었다. 어? 4만 명. 2월 마지막 예상이 17만 명이던데. 야 저번에는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연락 안 해. 100명대로 잡아놨습니다 이러더니 이제 연락을 3명으로 안 해버리고 제가 전 걸려도 가족한테 검사하라고 하는데. 나 얼마 전에 확진자 3,000명이라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왜 3만 명 되냐? 내가 못 들었어. 미친 거 아니야. 의료분들 왔다. 코로나 걸리면 죽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하지. 치명률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경계심이 없어졌어. 걸려도 삽니다 그러고요. 걸려도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역시 무한태령. 그러니까 정신상으로도 뭐 약간 영향이 있던데. 부작용들이 꽤 많은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있더라고. 안 걸리고 자기 건강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마스크도 지금 정부에서는 80 이상 하고 다니라고 하는데 오미크론이 그 덴탈 마스크가 수용했나? 아 진짜요? 다 틀렸는데. 덴탈 마스크 쓰고 덴탈을 쓰고 옆으로 스쳐서 50초 동안인가? 30초 동안인가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래 걸렸더라고. 상관없네요. 여기만 있을 거니까. 전화 번만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학교도 지금 등교 원칙으로 하고. 어때요? 근데 저희가 확진자가 그 전면 등교예요? 어? 저희 전면 등교예요? 우린 아닌데. 우리 지금 온라인인데. 1학기 때 전면 등교 한다고. 이런 진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이제 상황을 또 기전력 해야 돼. 자 상황을 자필도 했습니까? 예. 네. 그림 그려서 자필도 그렸었나요? 자 자필도는 성질만 얘기했습니까? 시까지 얘기했습니까? 성질만. 성질만 얘기했죠. 상호이도까지 성질만 얘기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얘를 수식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유도 위주로 살펴보게 될 거야. 오늘 자체유도가 주가 되고 상호유도는 부가 되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많이 못본 줄 알았다. 자 그러면 교훈이한테 미안해지잖아. 자 그러면 자체 유도 상호 유도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경원이는 꼭 동영상을 보는 친구라 그치? 좋을 수 없습니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을 수 없음이라고 써 있었어요. 줄 수 없음? 네. 무슨 뜻이야? 아무도 안 봤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봤다고? 네, 아무도 안 봤다는 뜻이에요. 줄 수 없음? 제가 안 먹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안 해줬으면서. 다 했어. 다 했어? 지금 50명 넘었어. 오. 좀 있으면 출방할 거야. 좀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분이에요. 출방하는 순간에 이제 조회수 20만. 그 BJ 2차 합처럼 쓰는 거 있어요. 이참 선생님. 이제 물표티. 이제 현수랑 이제 경험이 눈만 떠가지고 이제 뜨는 거. 서서 머리도 유명해져. 칠판을 다 가리는 압도적인. 교실의 기둥. 뭔 소리야 넌 또 막. 자 이쪽에 이렇게 누가 넣어져 있어? 코일 2개가 넣어지는데 앞에 있는 걸 2차 코일 2차 코일이라고 이야기해. 코일 1, 코일 2라고 할게.
얘 총 감수는 n1번이고 얘는 총 감수가 n2고 좀 공통성을 주게 하기 위해서 좀 문제를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얘 면적을 a 얘도 면적 a라고 할게 단면적이야. 자 그리고 코일이 감겨있는 부분에 대한 길이를 똑같이 LL이라고 얘기할게. 만약에 이쪽에 전류를 들어가게 하면 점점 증가한다라고 한다. 자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뭘 형성하지? 자기장을 형성하지. 그럼 이쪽 코일은 뭐라 생각할까? S극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S극이 들어온다라고 느낀단 말이야. S극이 들어오는 걸 얘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이쪽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해.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쟤는 이렇게 흘렀으면 얘는 이렇게 흘러야 되겠지. 내려오는 전류 I2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1차 코일의 전류 방향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감소해. 전류 감소하면 S극이 점점점 약해지지. 약해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얘 전류 변화에 따라 전류 방향을 이야기해야 돼. 예. 그래서 전류 방향 이 방향이라도 전류는 두 개의 방향으로 양쪽으로 다 흐를 수가 있어. 동시에 흐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증가하면 안 증가하게, 감소하면 안 감소하게 이렇게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이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이때 코일 1의 자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코일 1의 자속을 한번 얘기해 볼게. 코일 1의 자속은요. 코일 1의 자속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파이 1이라고 썼는데 이 파이 1은요. 코일 1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느껴지는 자속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해? 나 스스로에 의한 나 자신의 자속이야. 좀 이따 한글로 구원해서 설명해 줄게. 홍준이 지난 동영상 조회수 연이면 너도 안 봤네? 어? 뭔 소린지 모르겠네? 홍준아 자꾸 그러면은 실력이 점점 줄어들 것 같지? 어? 좋아요 구독은 했어? 어? 구독했어? 레오가 맨 먼저 했을 텐데? 레오잖아. 아이디가. 레오. 였었어? 없어진 건가? 아 그게 유튜브에서 그 사용자 자기 계정에 그 프로필이랑 이름 바꿀 수가 있어요 유튜브. 그래요? 원래 레오였어요. 레오. 아기 사자 레오. 카톡 아이디도. 카톡도 레오야. 아니야. L.2.5. 그지 L.2.5지? 네. 알고 있잖아 쌤. 저는 무엇일까요? 정상수. 너 카톡 알지? 네. 정상수 아니야? 뭐지? 반말하지 마. 말하지 마세요. 아 그거다. SD. 삼산동 돼지. 맞지? 아니요. SD 같아 SD. 아니라고요. 삼산동 돼지. 아 미안해. 잘못 썼어. SKB였어. 삼산동 킹 돼지. 맞지? 아니에요. 자 한편 이 코일 1은요. 코일 2 때문에 자속이 또 생겨. 코일 2의 자기장이 유도전리의 자기장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또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파이 1, 2라고 얘기해.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게 코일 1의 자속인데 자 정리해서 보자. 코일 1의 자속은 코일 1에 의한 코일 2에서의 이라고 하고 파이 1, 2라고 하는 것은 코일 2에 의한 코일 1에서의 자속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아시겠죠? 선생님
지난주보다 좀 살 좀 찐 거 같지 않니? 네? 지난주보다 살 좀 찐 거 같지 않니? 그래요? 어? 그렇군요. 어저께 선생님이 아침을 안 먹고 수업을 시작했거든. 그래갖고 9시 반에 수업 시작해갖고 저녁 7시까지 수업하면서 안 먹었거든. 안 먹어갖고 집에 갈 때 집에 밥이 없을 것 같지 않아? 안 먹으니까 밥이 없어 집에. 그리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 김밥 중국에서 김치볶음밥을 사다가 반 먹고 반이랑 버렸거든. 아침에 일어났더니 1.2kg, 3kg가 쪘어. 1kg 반 그릇 먹었는데 1kg 쪘다고요? 탄수화물의 힘이야. 저는 그걸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아니 저울에 떡 나타나는 거 옷을 많이 입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되게 뿌듯했는데 1.2kg 쪘어. 자 앞으로 3월까지만 그대로 냅둬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야지. 닭날개, 닭다리, 수업하시다가 닭가슴살 이것만 먹어야지. 수업하시다가 실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달째 실신 안 하고 있잖아. 언젠간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기초 체력이 워낙 좋아서. 요즘 선생님 실신하게 바라는가? 와. 야 모함 스킬이. 평소에 구박받던 걸 이렇게 써먹는구나. 와. 어. 쌤을 구박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는 경현이가 신데렐라가 돼가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도 말려먹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경현이를 구박한 거는 사실 아니고 신데렐라가 돼가고. 신데렐라요? 잠 시가는 거야? 왕자한테? 계모는 그러면 곧 있으면 그 자. 배드엔딩인데. 그러면 아이씨 뭔 생각이라고. 뭔 생각이라고. 자 배드엔딩은 침대 위에서 끝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침대 위에서 끝내잖아. 네, 누구요? 배드엔딩. 이상한 놈이야. 배드엔딩. 침대 위에서 인생을 끝내잖아. 진짜 그렇다. 애기들은 침대에서 가는 거야, 사람은. 슬프다. 평생 침대에 있다가 죽는 거네. 침대 위에서 살면 이상한 놈들이야. 선생님은 옛날에 그런 꿈이 있었는데 내가 딱 죽을 때가 되면은 산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산에서 점프를 해. 하늘을 나는 거지.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볼 때. 그러면 굳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그렇게 떨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무서운 방법이에요. 그냥 산에서 누워서 죽으면 되지 않아요? 경현이는 지금 웃고 있다. 모르잖아. 그러면은 한 20만 년이 지나고 사람이 화석을 발견해. 미라로 발견되는 거예요. 금이빨도 있다고 그러고. 미라로 발견된 사람은 진짜 슬픈 사람이야. 요즘 막 미라로 발견된 사람들 몇 있던데. 우리나라에도 많아 요즘. 잘 묻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미라로 발견된 이유가 미라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매장 습관 때문에 그래. 조선시대 때 이제 조선 중기 때부터 이제 많이 나타난 매장 습관인데 흙을 파서 그 안에다 회치를 넣어서 석회를 물에다 개가고 석회는 원래 산화칼슘이지. 네. 탄산칼슘이지. 물에다 칼슘이지? 물에다 개가지고 개를 갖다가 어때? 벽을 발라. 근데 작게는 뭐 수센티미터서 큰 사람들은 이제 뭐 부작용이 많은 사람들이 30cm 정도 두께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가 30cm야. 그리고 내장을 하고 그 위를 또 석회로 덮어버려. 밀폐네요. 완전 밀폐가 되는데 석회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그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 원래는 이제 벌레가 들어오고 이런 걸 막으려고 석회칠을 한 건데 그게 나중에 도굴도 막아준다고. 석회가 오랫동안 물에 젖은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삽 같은 거를 깨기가 힘들어. 특히 30cm짜리는 뭐 깨지도 못해. 그러니까 도굴을 막아줄 수 있다고.
근데 요즘 이제 왜 미라가 많아지냐면 매장 습관이 이제 없어지고 여러 선산들이 이제 개발이 되잖아. 지역이 개발돼 보면 선산을 이제 해체해갖고 납골 땅에 모시려고 한단 말이야. 뼈 같은 걸 수습해갖고 뭐 따로 화장을 안 하더라도 그거를 수습해갖고 납골 땅에 모셔갖고 큰 가족 그 납골 땅을 만들어 개별적으로. 우와 부자다. 아니 종종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훈이는 어디 강씨지? 진주 강씨 집안의 선조부터 쭉 만드는 거야 그거를. 그 큰 집안들 가보면 선산이라는 데 가보면 이 산 꼭대기부터 쫙 내려와 자식 때까지. 오 멋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살인자원 낭비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즘 다 매장 하는 걸 안 하는 편이야. 그리고 큰 집들 아니면 뭐 자기네 아예 그냥 뭐가 없으면 자기네 선산이 있으면 매장을 한단 말이야. 화장을 안 해도 따로.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매장 습관을 갖다 보니까 그 안에 시신들이 수분만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미라화 된다고. 그게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파평윤씨 집안에 몇 년 전에 파평윤씨 집안에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파평윤씨지 아니야? 파평윤씨 집안이 이제 그 선산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 때문에 개발되면서 거기 선산을 다 파묘해가지고 이식을 치르고 다 이제 납골 땅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파평윤씨 이제 며느리라든가 뭐 집안 사람들이 미라로 발견된 거야. 근데 옷조차도 그대로 썩지 않아가지고 옷까지 조선 중기 시대 옷 복장 그 영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패션.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의학적 분석을 좀 해. 의학적 분석을 해 국가수 같은 데서 의학적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준다고 집안에다. 그 집안에서 이렇게 뼈가 남지 않게 살까지 다 있는 경우에는 화장을 다시 해. 화장을 해서 다시 납골당에 모시는 의식을 하더라고.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미라 같은 경우에 되게 유명한 미라 많아. 아이스맨이라고 아니? 네. 스위스 지역에서 발견된 아이스맨. 이거는 90년대 초반에 발견된다고 하는데 난리 났었잖아 그 지역이. 그 지역이 청정 지역인데 스위스에 가끔가다 빙식호라는 게 있거든. 빙식호들이 뭐야? 산에서 내려온 빙하들이 녹아고 호수를 이룬단 말이야. 근데 이 호수에 갑자기 시신이 뜬 거야. 근데 그 동네에서는 진짜 몇백 년 동안 살인사건 한 번 일어나지 않는 동네래. 하다못해 도둑도 없대. 경찰이 할 일이 없지. 응? 경찰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살인사건이 난 거야. 사람이 죽은 시체가 발견됐어. 거기다 등에다 화살까지 꽂혀 있어. 그래갖고 난리 났지. 그래갖고 엑스레이 분석하고 막 해보니까 뇌가 쪼그라들 때 영도시 이하의 수분은 어떤 현상을 갖지? 승화를 하잖아. 몸에서 수분이 승화해버린 거야. 그리고 미라화된 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 복식을 보니까 구석시대 사람이야. 근데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 그 가끔가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서 해주거든. 아니면 가끔 국회 방송에서도 해줘. 국회에 대해서.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 가까운 사람에서 살해당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부족장에 가까운 사람인데 산까지 뭐 도망을 가서 예를 들어 그 산까지 높이가 걸어서 진짜 막 달리다시피 걸어가지고 대여섯 시간 거리에 그 중턱에서 발견됐거든. 거기서 이제 떠내려온 사람이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한 사람들이 있다. 더군다나 가까운 거리에서 활을 쏴서 죽였대. 그 맞고서는 이제 죽은 시체가 된 거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는 사람의 몸에 경원이요. 얘나 얘나. 미아쌤 얘나도 안 왔어. 얘나를 까먹었다. 난 남자반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시체가 발견됐는데 이 시체는 늪지대에서 발견된 시체야. 늪지대 속에서 물속에 있다 보니까 어때?
탄화만 어느 정도 일어나가고 부식이 안 되는 거야. 죽은 화석이 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빠른 메모리 있으면 되지. 그 비슷하게 해갖고 주변에 산소를 차단해갖고 굳어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 사람은 목이 없고 상반신이 발견됐어. 하반신도 없어요? 어? 하반신도 없어요? 근데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잘린 그 자국이 있대. 통박사님. 처형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윗속에서 음식물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야. 위 같은 걸 이제 조사하고 그러거든. 옛날 사람 같았나? 근데 이제 결박 흔적이 있고 묶은 흔적이 있고 머리 머리 쪽이 잘린 부위를 파악해 보니까 뒤에서 내리쳐서 이제 그게 사망 원인이 됐을 것 같다. 단도대인 거 아니에요? 단비형은 아니고 그때 당시 이랬답니다. 부족장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추정이지 이것도 다 역사적 재구성해서 시신 확인하고 추정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안 왔다던가 농사가 안 됐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계속 여러 해 동안 겹쳐지면 그건 제사장이 잘못하는 거지. 그래갖고 제사장이 처형당했을 거야. 오바라고 하죠. 근데 이제 뒤로 결박된 상태니까 그대로 목 잘리고 그 다음에 몸을 토막을 내갖고 그 늪지대에다가 버린 걸로 여겨지고 그러고. 그 주변 지역을 발견할 때 다른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상반신 시신만 발견된 미라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지역에서도 사막 지역에서 미라가 많이 발견돼. 근데 되게 재미난 미라를 선생님 미라에 관심이 많아. 옛날에 과학 동화 같은 데 보면 미라 나오지. 뉴턴지나 과학 동화에 미라 나오면 무조건 샀어. 그리고 집에 지금 없구나. 이삿짐에서 없어졌지. 미라 사진이 되게 많았어. 미라 사진만 그 미스테리 현상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미라 사진만 집에 한 100여 장 있었던 것 같아. 다른 미라서. 근데 이 중국 지역에서 발견된 미라는 되게 재미난 미라야. 중국에 사막이 두 개가 있지. 고비 사막하고 타클라마한 사막이 있어. 근데 이 미라는 타클라마한 사막 인근에서 발견된 미라인데 되게 재미난 게 동양 지역이잖아. 서양인이야. 먹다 죽었나? 근데 어느 정도 완전 죽은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서양인 부족들이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로 미라가 세세하냐면 손에 주름이 있지. 이게 다 남아 있어. 그리고 얼굴에 이제 문신 같은 걸 했는데 문신이 남아 있어. 거의 그대로야. 얼굴 보면 썩은 데 없이 코 같은 데들이 썩거든 되게. 그대로 말린 거야. 건조 지방이다 보니까 사막 지역에다가 매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매장 습관이 뉘어서 매장하는 게 아니고 웅크리고 앉은 채로 매장시켜. 그래갖고 이렇게 매장을 시켜놨는데 그게 이제 미러가 됐는데 그 인근을 다 조사했더니 미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래갖고 서양인들이 일부가 그쪽 지역에 살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된 거지. 또 되게 재미난 얘기 또 이것도 있어. 그 수메르족이라고 알겠니? 들어봤어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수메르인들 그 역사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역사에서 수메르 시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수메르. 시험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창시자들이야. 근데 수메르라는 말이 해석을 해보면 되게 재미난 말이야. 키가 작고 검은 머리털에 검은 눈동자 같은 사람이 돼. 동양인들 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아랍인들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 그럼 뭐 동아시아 쪽. 주변 지역의 아랍인과 다르다는데 동양인이 왜 거기 뜬금없이 나오냐고. 그래갖고 그게 문명의 연관성인데 되게 재미난 게 많아. 수메르족들이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말이 또 있어. 문화적 공통성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중국 애들은 뭐 60진법 안 쓰지? 우리 60진법 쓰거든. 원래 자자 할아버지들의 대부분이 뭐야? 동이족이래. 동이족. 동쪽에 활을 잘 쏘는 오랑캐다. 오랑캐 이자 쓰거든. 동쪽 오랑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원래 동이족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양만춘 장군 아, 저 멀리서 달려오는 태종 눈깔을 향해 쏴가지고 눈깔을 쏘았잖아. 알았어. 근데 되게 아팠을 거래. 기성. 왜 아팠냐면 고구려의 활이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앞에 무게 중심이 되게 큰데 크게 달아놓고 여기에다 철핀을 박은 거야. 와. 야, 야. 잔인한데. 이게 눈에 박힌 거야. 와. 뽑을 때 얼마나 아팠겠니? 쫄리지 않아? 이거 관통하지 않고 딱 박은 상태에서 뽑을 수밖에 없게. 전쟁의 가장 기본인데 상대를 죽이기보다는 부상을 시키라고 해. 돌려보내가지고. 죽으면 버리고 가잖아. 그냥 죽었으니까 버리고 가. 부상당하면 부축해야 되잖아. 최소 한 명 또는 두 명이 부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만큼. 그러면 하나를 부상시키면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전투력을 감소시켜. 이게 전투의 기본이야. 상대를 죽이기보다는 부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부위에 아니면 죽일 거면 다 죽이는 거야. 중요한 부위면 딱 되면 여자가 돼갖고 달려가고. 그러면 총 말고 테이저건을 써야 되지 않나? 총 쓰면 죽잖아요. 그럼 기절했다 살잖아. 그렇네. 그 시대에 돼지거리. 다리 쪽을 공격해서 다리 쪽을 부상을 입히는 거야. 목걸이. 걷지를 못하면 두 명 이상이 부축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전투의 기본이야 원래. 전쟁에서는 상대를 죽이지 마라. 상대를 부상시켜. 실제 6.25 때도 사람들이 조총이 그렇게 위력이 약해. 사정거리가 50m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 활은 어디니? 200m까지 나가지 않나? 200~300m 나간단 말이야. 활이 훨씬 더 유리해. 근데 조총에 처음에 이제 일본군 선발대가 막 올라올 때 우리나라 군이 다 도망갔어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 걔네들이 500명인가 갖고 쳐들어왔단 말이야 처음에. 다 도망갔어 몇만 명이. 왜? 산 사이에서 빵빵빵 총소리 무서워서. 나중에는 이제 극복했지. 근데 조총알 맞아도 직사를 안 해 원래. 신체 부위의 주요 부위, 심장, 머리 이런 데 맞기 전에 머리 맞아도 쇠 박히지 관통하거나 이러지 못해. 거기다 투도 쓰고 있잖아. 그래서 부상을 입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새끼들이 총알을 녹슨 총알을 썼나 봐. 화상풍에 걸려서 많이 죽었어. 어이가 없어서. 화상풍. 이런. 중세시대 때 전투들도 마찬가지야. 도끼질 하잖아. 이 도끼 날이 되게 무뎌. 막 부딪히다 보니까 도끼 날이 무디단 말이야. 머리를 딱 치면 기절해 깨져가지고. 이거는 베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가좀 부시는 거야. 칼도 똑같아. 칼도 하도 많이 부딪혀야 되니까 날을 안 세운단 말이야. 날은 적군의 뼈에다 갈지. 그래갖고 맞으면 기절하는 거야 패이면서. 근데 그게 나중에 파상풍으로 이어져갖고 파상풍으로 거의 다 죽었대. 만약에 그때 페니실린이라도 있었으면 죽은 사람 군진한테 죽은 사람 거의 없을 거래. 실제로 이런 사람들 일본 새끼들이 그거 했잖아. 한국인들 코백하고 귀백하고 이랬잖아.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숨쉬어요? 그거 하나당 돈 얼마 주고 가져간단 말이야. 근데 이랬답니다 진짜. 양민이 기절했다 깨봤어. 내 그문이나? 내 코가 없어졌네? 내 귀가 없어졌네? 이런 일이 태반이었답니다. 그 코랑 귀 모아놔가지고 거의 일본에 산다 놨다던데. 거기다가 묘를 이총 해갖고 만들어놨지. 진짜 하여간 일본 새끼들은 하는 짓거리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지. 지금 사도강산도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하고 우리 조상들 강제징용 당하고 죽어가면서 만든 거를 거기 또 군함도도 똑같잖아. 그런 것도 이미 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담도 아닌데 그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게 거의 다 일한 사람들이 우리 옛날 조상들이란 말이야. 강제징용 당해서 끌려가서 일한 것들. 진짜 해버려야 되네. 중국이나 일본이. 중국이 더 웃기던데. 한복. 자기 중국은 디즈니 표절하고 있고 한복. 한국은 우리나라 겁니다. 김치 우리 겁니다. 태권도 오리선 등무술. 얼마나 부러우면 그러겠니?
이상해. 지들끼리 누나 재밌는데 다 한국 없애놓고. 새끼들은 내가 일면 이해해. 왜? 너무 부럽잖아. 어? 너무 부럽잖아. 제 부모님도 그 말씀 하시던데. 내가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한자어가 중국 애들 쓰는 한자어가 원래 우리 글이란 말이야. 그래요? 일자 이름이야. 글자 하나에 음가가 하나란 말이야. 근데 중국 애들은 한 글자가 자이 뭐 이런 식으로 두 글자 두 음가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두 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일자 이름이 한자는 원칙이 실제 옛날 중국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이 새끼들이 자기네 글이라고 존나 우겨야 되잖아. 근데 일자 이름이 원칙이 안 지켜지잖아. 그래갖고 만든 게 간체야. 관체가 간체는 모택동이 줄이는 거.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모택동이 만든 거야. 봐봐 이름이 모택동이야 원래. 근데 마오쩌둥이잖아. 바보도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한자가 우리 글이야. 부러우니까 우리나라 역사마저도 지네 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 지네 걸 낼 거 아니야. 얼마나 부럽겠니? 얼마나 부럽겠니? 강탈은 해간 건 아니야. 부러우니까 뺏기는 거지. 그리고 중국이라는 대륙을 실제 중국 사람을 한인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한인이 지배했던 시절이 거의 없어. 한나라 사람이라고 산이는 그러니까 은나라 주나라는 중국이 아니야. 천나라. 고조선 고조선이래네. 우리나라 그치 옛날 고조선에 뭐라고 해야 되니? 소국들이야. 은나라 주나라는. 그죠. 그 전나라가 전설의 나라 하나라가 우리 역사 기록에 구전되는 역사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 하나라의 사신이 그때는 이제 단군이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의 왕일 때 응? 그 단군을 그게 직책이란 말이야. 단군 할아버지가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 처음 단군이 직책이야. 제사장이면서 직책을 갖고 있어 왕이. 장군이 그 왕검이 그 제사장이라는 뜻인가? 단군 왕검이 그냥 아무튼 제사장이야. 근데 이 단군이 취임한 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어. 곡물을 가지고 바치는 물건을 갖고 하나라에서. 그래서 그래 하나 자기네라 하고 돌려보낸 구전에는 기록이 있어. 근데 중국은 하나라 역사도 없어. 중국 아예 하나라 자체가 최근에 이적이 좀 발견됐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 근데 은나라 주나라 다 우리야. 은주 시대 한자어가 나왔잖아. 갑골 문자에서. 우리 거야 원래. 고조선이 가르쳐준 거지. 지네 거라고 우기고 싶은 거지. 재미나지.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생겼지. 한나라가 미안해. 하나라? 고조선이 침략해서 진나라. 네?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는 진나라가 아, 처음에 네. 한족이야. 수나라 아니지? 한나라. 지나가 되게 빨리 오는 거. 은주가 진나라에 갔더니 한수당이니까 한나라. 이게는 이제 한족이야. 네. 수나라 아니지? 당나라 맞지? 송나라도 맞아. 근데 그 시절에는 56국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었어. 큰 나라만 볼 때.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왔지? 위나라가 잠깐 있었지? 아니고 그 다음에 원나라 아니지? 네. 명나라 맞지? 맞- 청나라 아니지? 실제 역사 중국 역사 가장 긴 나라가 청나라거든.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죄다 뭐야? 이민족들이야. 근데 또 되게 재미난 게 중국 새끼들이 우리나라하고 관계된 전쟁에 꼭 참가했다가 나왔다. 그런데 첫 번째 무슨 가장 심하게 당한 나라 수나라지. 한나라. 우리나라 북방에도 한사군 설치했다가 남낭공주가 북 찢어버리면서 한나라 멸망하게 되지 결국에. 네. 그 다음에 또 수나라 고구려 무리하게 침공했다가 아들 아빠 둘 다 뒤지지. 네. 아빠가 또 유언을 남겼대. 고구려 자식한테 수양제가 숙제한테 유언을 남겼대. 절대 고구려 근처도 가지 마라. 그 수문제가 네. 있어. 해달라는 대로 해라. 근데 또 쳐들어왔지. 뒤지지.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있니? 아유. 당나라.
당나라 삼국전쟁에 참가했다가 개망했지. 네. 그 다음에 또 수나라 아니 그 송나라 아니 송나라 송나라 왜 망했지? 원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하지. 네. 군사력이 약해서 아닌가? 실제 송나라 기록에 이런 기록도 있어. 저 시험 때 외웠는데. 고려군이 송나라 수도가 그때 낙양이거든. 낙양이 쳐들어갔대. 카이통 아닌가? 되게 재미난 게 왜 쳐들어간지 아니? 고려 왕자가 낙양 구경을 갔나 봐. 네. 그러니까 살해당했대. 살해당했는데 제대 해명을 못해. 해명을 못해갖고 고구려군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가 몇백 명이. 어떤 새끼들 아니야? 구경을 뚫고 몇백 명이 쳐들어가서 낙양을 점령해버렸어. 그 정도로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송나라야. 그죠. 그러니까 위나라 원나라도 다 망한 거지. 거기다 뭐 남성, 북성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없어져 버렸지. 그 다음에 또 원나라? 원나라는 또 불쌍한가? 원나라 거의 멸망하고 있는데 명나라 애들이 막 나올 때 어떻게 했니? 이성계가 철군을 해버렸지. 망했지. 망했지. 이성계가 원나라 도와주러 온 거예요? 아니, 도와준 게 아니고 아예 중국 그냥 전쟁하든 말든 그냥 나 상관없이 그냥 위안에서 해군시켜버렸잖아. 만약에 갔으면 원나라 살았을 거래. 그죠. 명나라가 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별로 없었던 거야. 이상하게 원나라 침공하면 어. 없어지니까. 그때 이성계 잘못해서 명나라 먹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전체를 가가지고 겨우 땅이지 아니었지. 그 다음에 또 명나라 청나라한테 멸망했지. 그때 우리나라 아주 교묘한 임진왜란 참가했다 군력이 약해졌어. 근데 교묘한 정책을 썼지. 광해군의 양다리 정책. 내리신 기결하는 거 뭔가 이상한데. 스트레이트 양다리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렇지, 도와주는 안 척하면 싸우지 말은 도와주는데 안 도와주는. 청나라는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명나라가 가지. 청나라 청일전쟁은 한국에서 했지. 계속 털리던데. 왜 친일 전쟁을 왜 한국서 하냐고. 아무튼 일본한테 패퇴하고 청나라가 망했지. 시간 진짜 시진핑은 왜 망할지 몰라. 나는 대충 짐작은 하는데. 연구하는 지금의 중국은 김정은이가 자꾸 핵실험하잖아.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망할 가능성이 높아. 옆에서 똥 싸는 거 아니에요? 그 속이나 합시다. 경은이하고 그다음에 누구야 얘나가 볼거리는 줘야지. 자, 조회수 형. 자 얘는 자속 이음이라는 게 있어. 영어로는 마그네틱 링커지라고 불러주는데 자속 이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이게 자속 이음이야. N1 곱하기 phi 1을 자속 이음이라고 정의를 해. 그럼 저 녀석 대입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지? N1 곱하기 phi 1 더하기 phi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네. 자 이걸 이용해서 패러데이 법칙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근데 국사책에 없는 국사 많이 알지? 네.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그래. 역사를 이게 세계사는 객관적이지. 네. 여러 나라가 기능하는 거예요. 국사는 우리 거잖아. 그럼 객관적으로 써야 돼? 주관적으로 써야 돼? 주관적으로 써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 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애들이 항의하겠지? 해봤자 콧봉기도 안 끼면 되잖아. 일본 것도 우리 거잖아. 일본도 원래. 네 왜요? 일본 그거 백제가 백제 후손이잖아. 백제가 가서 뭐 알려주지 않았나? 백제가 먹었지 원래. 백제 땅이지. 백제 행정구역. 왜? 왜야? 백제 행정구역이 있었어. 22담로라고. 그 담로 중에 하나가 일본이야. 그죠? 근데 이 새끼들은 거꾸로 알고 있지. 문영왕이라는 왕이 있어. 백제 왕이거든. 문영왕이 출신이 어디냐면 일본에서 태어났어. 일본의 담로의 왕의 아들이야. 근데 왕족들이 적당한 왕족이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았단 말이야.
근데 이 문영왕이 자식이 없이 죽어. 그래갖고 그 다왕이 이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백제는 최고왕이 근초고왕이지. 백제 왕장에서. 근데 이 동생을 댔다가 얘 백제 무왕인가 그럴 텐데 또 동생 문영왕의 동생을 데려다 또 왕을 삼아. 그럼 일본 땅이 백제 땅이면 백제 땅이 우리 땅이지 뭐. 다 우리 거야. 동남아시아 다 우리 거란 말이야. 그럴까? 근데 어디다가 환불을 자식들이. 자,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은 E라는 게 E는 무슨 표현이었지? 기전력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E는 마이너스 N 원 곱하기 이 원이라고 할게. 원에 생기는 기전력이라고 할게. 이 원은 마이너스 N1 곱하기 미분 표현 쓸게. dt분의 d 파이 1이란 말이야. 이때 파이 1 안쪽으로 이 N1을 집어 넣어줘. 상수들은 미분기호, 적분기호 안팎으로 들락달락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티를 그대로 들락달락해 상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배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dt분의 d n1 파이 1이야. 이거 같아? 자, 그러면 얘를 집어 넣어주는 거지. 집어 넣어주면서 더하기니까 항을 분리해볼까? 얘는 그냥 분리하면 dt분의 d를 붙여서 분리시키면 돼. 자, 그렇다면 얘는 dt분의 d n1 파이 1 마이너스 dt분의 d n1 파이 1야. 얘네들의 이름을 붙여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얘는 자기 자신의 자속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기전력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시계 타던 사람이 아무도 없네. 시계가 없어서. 잘못해갖고 어저께 원래 카메라로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동영상이 어떻게 지금 안 올라갔어. 그래갖고 제 올려놓고 선생님 걸로 그냥 핸드폰으로 앞 시간을 찍었어. 올라갔는데 시간이 무지 걸려갖고 걔는 지금 밑에서 올리고 있고 카메라만 갖고 올라갔거든. 시계가 없어. 오로지 믿을 거는 담배 시계밖에 없는데 담배가 피고 싶을 때. 자, 얘는 2에 의해서 생기는 자속이 얘에게 영향을 줘서 만들어주는 기전력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상호유도 기전력이라고. 상호유도 기전력이라고. 자, 그래서 이 각각을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체유도 기전력. 자체유도 기전력. 얘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EL이라고 할게. EL이라고 하는데 EL은 마이너스 dt분의 d n1 파이 11이야. 이게 여기서 파이 11이라는 걸 살펴보기로 하자. 이걸 나중에 정리로 배웠는데 그냥 우리 기본적인 거 배우니까 차근차근 차근차근 한번 볼게. 자, 파이 11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자기 자신의 자기장 P1 솔레노이드라고 하지. B1에 의해서 면적 A를 지나는 자속을 갖고 있잖아. 그럼 B1은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야.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아는 사람? K 프라임 K 프라임 대신에 선생님 뭘 쓰자고 했지? 없대. 이거 K분의 R분. 이걸 이것들 내년에 어떻게 또 공부하냐? 진짜. 그 K분의 R분이 K 곱하기 R분의 R분의
일단은 뮤 제로 곱하기 ni다. 뮤 제로는 진공 중에 투자율이라고 해서 자화되는 정도를 비교하는 상수요. 4파이 곱하기 10은 7승이라는 값인가 이런 값이거든요. 자, 이때 단위 길이당 감수 대신에 쟤는 총 길이가 n이고 총 감기수가 n1이니까 l분의 n1이라고 써주면 단위 길이당 감수가 되겠지? 아 이거 곱하기 i1 곱하기 a가 5, 1, 1이야. 안돼. 이때 변하는 값은 뭐만 변하니? 얘 변해 안 변해? 얘는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해? 가만한 상태인데 변해 안 변해? 아안 변해요. 갑자기 10개 가만졌다 순식간에 보니까 5개 있고 있는 거야? 자, L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A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건 누구야? Y 중 I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고 이것만 변한단 말이야. 그럼 상수값들이야. 그럼 이쪽으로 다시 넘어갈게. 그렇다면 이 L이라는 값, 안 변하는 값은 무조건 다 빼낼 수 있다라고 했지. 네. 다 빼내. 마이너스 L분의 뮤 제로 곱하기 N1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DT분의 DI1이라고. 네.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함에 따라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예? 전류가 바뀌면 자기장이 바뀔 테니까 자속이 바뀌고 기전력이 생기게 되는 거지.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1이라고 할게. 여기서 L은 이렇게 쓰기로 하자. L분의 뮤 제로 곱하기 N1의 제곱 또는 그냥 N이라고 쓸 수도 있어.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는 A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단위 길이당 감수를 얘기하면 어떻게 쓸 수 있지? 뮤 제로 곱하기 N1의 제곱 곱하기 AL이라고 써줄 수 있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자체 유도 개수다. 조금 유식하게 영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체가 뭐야? 셀프. 셀프. 유도하다가 영어 뭐야? 꼬미. 꼬임? 꼬맹이요. 꼬맹이? 예? 뭐 유도하다. induce. 명사형이면 인덕션. 인덕션. 인덕션 렌즈 있잖아. 인덕션 렌즈. 팔로우야. 인덕션 렌즈가 있잖아. 인디아잖아. 상호 유도를 이용한 그러한 가열 제품이잖아. 조리기고. 그래서 인덕션이라고. 근데 인덕턴스가 되겠지. 그래서 셀프 인덕턴스라고 얘기한다. 이 단위는 어떤 단위 쓰냐면 H자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헬리. 요즘 헬리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중국. 헬리 중국어를 빡든. 중국인 거의. 중국을 가서? 네. 아 차이나문이 정리됐구나. 중국이 돈 많이 주니까? 아니 근데 헬리 엄마가 대만 사람이고 아빠가 홍콩 사람인데 공산당 지지하고 있어요. 그냥 깨먹어. 짱배야? 네. 공산당지. 그래서 한국에서 퇴출된 거야? 맞아요. 지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아줄 생각이 없잖아. 그렇긴 하지. 헬리 한국말 공연이 되었네? 써먹지도 못하는데? 아니 한국 욕할 때 쓸 수 있겠죠. 한국은 짱깨 나라다 있잖아고. 차이나문. 어제 올림픽 보셨어요? 그래 안다? 그 스케이트 선수 한명 그거던데. 네. 중국으로 기여했던데. 그 이면수. 안현 이면전. 근데 안현수 마이너스 게임 국적 러시아잖아. 러시아에서 또 중국으로 바꿨대요. 바꿨대? 그거 곽윤기 지금 가국적이라 좋네. 곽윤기 그거 올림픽 개막식 때 머리 핑크색으로 하고 나와서 중국인들 앞에서 욕 먹는다던데. 이런 놈들이야. 그 출세트랙에서
계주랑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터치 안 해주잖아. 중국인은 터치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이 방금 실격을 돼야 되는데 진로를 방해한 러시아가 시켰다, 뭐 아무렇지도 않은 미국이 시켰다, 뭐 중국이 실격 안 당했어요. 장 깨잖아. 그러나 그걸 났어요. Because they are 중국 하는 trying. 애들이면 다 그렇지 뭐. 그런 거 같아요. 그 국제사회가 욕하겠지. 욕을 애초에 노래부터 디즈니 표절했는데 욕을 안 먹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차이나머니 저희는 올림픽 전 세계에서 구글이 안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데. 뭐죠? 하다못해 북한 애들도 구글 안 되는데 중국은 구글을 못해. 구글이 접속이 안 돼. 한국에서. 중국이 그게 있어야 돼. 그 중국 유튜브는 가보면 안 돼. 걔들 웨이보 가잖아. 웨이보. 아니 그 중국에서 접속 안 되는 게임 있는데 거기서 그 뭐였지? 설날을 한국 설날로 표기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안 사겠다고 시위하고 있대요. 원래 서는 불법인데 이런 놈들이. 걔네들 넷플릭스도 서비스 해주면 안 돼.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아니지는 불법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한국 공지잖아. 그 연희맨은 불법으로 왔는데 나와가지고 뭐 걔네 런닝맨 흉내 내가 프로그램 만들었다 이거 주시는 거. 오징어 게임도 오징어의 승인. 혹시 거기엔 진짜 오징어 나오는 거 아니야? 자기들 얼굴이 오징어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얼굴에 오징어 붙여갖구나. 그런 걸 옛날에 함진애비들이 오징어 붙이고 들어갔는데 함진애비랑 결혼하기 전에 전날 또는 전전날에 신랑 친구들이 신부집에 예물을 갖고 가는 행사를 하거든. 그때 함을 진 사람을 함진애비라고 해. 그래서 오징어에다 구멍 들어갖고 공주 껴갖고 오징어 가면 들고 가는 거야.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상호유도 기절력. 자, 상호유도 기절력을 얘기해 볼게. 상호유도 기절력은 다음과 같게 상호유도 기절력이다. 얘는 M이라고 써. M은 여기서 M은 뮤추얼이란 말이야. 뮤추얼 무슨 뜻이지? 그거 알았었는데. 자연스러운 그런 거. 뭐 더 강한 그런 거 아닌가? 자유는 프리지, 프리. 뮤추얼 무슨 뜻일까? 알았었는데 진짜.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홍준이. 취미. 그냥 상호이라는 뜻. 그렇지, 상호이라는 뜻이야. 서로. 맞아. 또 맞대는 거.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이광수 같아요. 이광수 모른 척하다가 반나무 그래 이광수 아니죠. 자, 얘는 N1 곱하기 DT분의 집어넣어서 써줄게 원래대로. 얘는 DT분의 D N1 Y1 2가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이때 Y12라는 녀석을 한번 해볼까? Y12는 건너편에 생기는 유도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고 그 자기장이 원에게 영향을 줘서 자속을 만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B2A가 되겠지. 네. 그럼 B2도 솔레노이드란 말이야. 솔레노이드는 얘는 μ0 곱하기 L분의 N2 곱하기 I2 곱하기 A가 되겠지. 변해 안 변해? 얘는 변해 안 변해? 변합니다. 얘는 변해 안 변해? 변합니다.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얘는 변해 안 변해? 변합니다. 얘는 변해 안 변해? 변합니다. 자, 그러면 변하는 아이들을 다시 빼볼게. 자, 변하지 않는 아이들.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L분의 μ0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A 곱하기 DT분의 DI2가 되는 거다. 얘들을 묶어서 우리 다음과 같이 얘기해. 라지 M 곱하기 DT분의 DI2라고. 오케이.
여기서 낮이 m이라는 수. 자, 낮이 m이라는 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L분의 뮤 제로 곱하기 n1 n2 곱하기 a라고 쓰지. 얘도 단위 길이랑 감수를 쓰면 그래서 편의상 선생님이 L과 A를 같게 쓴 거야. 보통 채는 다 같게 써. 실제 관계는 더 복잡하게 증명을 해줘야 되겠지. 우리가 배우는 과정 간단하게. 자, 그렇다면 뮤 제로 곱하기 스몰 n1 곱하기 스몰 n2 곱하기 a 곱하기 n이 부족했던 거지. 네, 그렇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상호 유도기. 상호 유도계수. 단위는 똑같이 헨리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 얘는 상호 유도계수를 영어로 뭐라고 쓸까? 뮤추얼 인덕턴스. 그렇지,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있어.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난번에 로맨스 스캠 그 얘기한 거 해준 거 기억나니? 네. 근데 존나 웃긴다. 진짜 미국. 선생님 인스타에 자료가 나와 있었나 봐. 걔가 뭐 한 게 뭐가 있었나 봐. 네. 난 다 차단시켜 버렸는데. 아, 네. 요번 주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한국에 나는 정보부에서 근무하는데 너희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나하고 보냈다 그랬지? 네. 얘는 몰라. 그랬더니 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다른 사람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 문자 보낼까? 나는 한국의 수사관인데 너희들 아직도 추적하고 있다. 또 이사 가야 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사리가. 그러면서 그럴까요? 깜짝이 시켜주고 지독하다. 우리 이사까지 했는데 지독하다. 니네 이걸로 바꿨구나. 계속 수사 중이야. 어이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상호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들을 책 얘기로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책 얘기를 잠깐 한번 볼게. 상호유도. 페르드 법칙에 따르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 손수기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 운동이 없이도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때 자기 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함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이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주위 공간에 자기장을 형성하므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자기장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상호유도. 그림과 같이 원형철심 항자 1차 원형철심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감고 1차 코일에는 정원장치를 그리고 스위치 가변저항기는 내 맘대로 저항값을 바꿔서 전류값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치야. 2차 코일에는 검유기를 연결하였다.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가변저항기를 조절하여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변화시키거나 전류 세기를 일정하게 하고 스위치를 닫거나 열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변화시키는 순간 2차 코일에 전류가 흘러 검유기의 반응에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형성되어 2차 코일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즉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변하므로 2차 코일을 지나는 자기 손속이 변하여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상호유도. 두 개의 코일을 가까이 놓고 한쪽 코일, 즉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변화시키면 다른 코일,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상호유도라고 한다. 상호유도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 상호유도에 의한 유도 전류 방향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유도 전류 방향은 1차 코일에 의한 자기 손수기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이 증가하면 2차 코일에는
원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르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이 감소하면 2차 코일에는 I1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유도 전류가 흘러난다. 상호 유도 기전력. 옆에는 그림처럼 감수가 N1, N2인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가까이 놓고 1차 코일에 전원, 스위치 저항을 2차 코일에는 공유계를 연결하였다. 스위치를 닫으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이 증가하므로 2차 코일을 지나는 자기 손속이 증가하여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 V2가 발생하게 된다. 유도 기전력 V2는 2차 코일을 지나는 자기 손속 phi2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자기 손속 phi2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에 의해 자기장 B1에 I1에 의한 자기장 B1에 비례한다. 즉 자기 손속 phi2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에 비례한다. 그래서 phi2가 I1에 비례한다. 상대편의 전류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했지. 따라서 시간 델타 t 동안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에 델타 i만큼 변할 때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V2는 우리는 2에 의해서 1에 의한 값을 본 거야. 거꾸로. 자, 그래서 이 값은 다음과 같이 V2라는 상호 유도 기전력으로 발생한다. V2는 N2 나의 감수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2인데 건너편이 있는 아이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야. 따라서 얘는 N1, N2 곱하기 델타 I1분의 델타 파이 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1이라고 썼는데 이때 이 B를 앞에 있는 B를 M이라고 지금 놨어 그냥. 이때 비례상수 M은 상호 유도 개수 또는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이는 코일의 모양, 감수, 두 코일의 상대적 위치, 코일 주위의 물질 등에 의해서 결정되지는데 식이 안 나와 있지? 이는 식을 써드렸어 M에 대해서. 오케이? 여기 있는 게 M이 그 값이야. 모양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단위는 헨리라는 단위를 쓴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가 1초 동안 1A일 때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기 전류 1V면 상호 유도기 횟수를 1헨리라고 한다. 그래서 1헨리는 1V 세크 나누기 퍼 암페어가 되지. 또는 1웨버 퍼 암페어, 1테슬라 제곱미터 퍼 암페어라고 한다. 두 코일의 역할을 바꿔도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식이 성립하게 된다. 즉 시간 델타 t 동안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 이것은 I2만큼 변할 때 1차 코일에 발생하는 상호 유도기 전력 부여는 똑같은 형태로 나타내주는데 이때 M값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맞아 정리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번을 마치고 3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 3번도 갖고 와 보십시오. 3번은 파동이에요. 파동. 앞부분이 파동인데 우리 물리학 맨 뒤에서 엄청 심하게 팠던 부분이야. 없었겠지. 안녕히 가세요.